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정은 뉴스 또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또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에서는 제가 이 WP 미국의 제일 유력한 언론 중에 하나죠. 워싱턴 포스트지 북한 전문 취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었는데, 평양에 요즘 김정은이 와병설이 많이 퍼져 있어서 상당히 뒤숭숭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숭숭한데 그 동정 중에 하나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바로 헬기가 저공 비행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또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이 신병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이번에 사망했을지도 모른다. 김정은이의 사망설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살아서 가지고 이 언론 매체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사망설은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미국 의원이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사망했거나 아니면은 반신불수 상태다. 영어로 incapaci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런 이 사람으로서 활동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즉 코마 상태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반신 불수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와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제일 가까운 실세이기 때문에 이분이 언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모니터하고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거에 이어서 또 오늘 조금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현재 김정은이도 안 보이지만 북한 권력의 최고위급 실세들, 예컨대 김여정, 그 다음에 공식적인 서열 2인자인 최용해, 그 다음에 서열 3위자인 박봉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일 이 서부지구의 항공 및 반항공 부대 추격 습격기 연대 훈련할 때 김정은이하고 함께 현장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12일부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라진 12일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통상적으로 김여정이는 이 자기 오빠인 김정은이가 이 남북 간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을 할 적에도 항상 수행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건강하든 아니면 실제로 반신불수가 됐든 간에 김정은 바로 옆에서 밀착 수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용해와 박봉희입니다. 최용해는 아시다시피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박봉주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력서의 3위예요. 서열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난 4월 15일 날 이 태양절 때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이후에 지금 일주일이 넘게, 오늘이 27일이니까요. 12일째 일체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두 가지 항상 가능성. 실제적으로 김정은 신변의 이상이 크게 났다. 이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여전히 외신에서도 북한 내부 소식통이든 아니면은 미국 또는 중국 내부 소식통이 됐든 간에 이 서방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지금 격리되어 있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력 서열, 사실상 김정은이 빼놓고 제1번 김여정, 2번 최용해, 3번 박봉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지금 김정은이 사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기능 수행 차원에서 우연히 그야말로 북한 언론 매체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건지 우리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김정은이의 신변 이상설이
더 유력하다. 그래서 김정은 신변의 뭐 상태가 중하든지 가볍든지 그걸 떠나서 뭔가 김정은이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상황은 맞다. 그렇다 본다면 김정은이가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권력 실세 3인방들이 모여서 이 김정은이 사실상 이 국정 수행 능력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이 북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북한 정국을 끌어가고 있는 그런 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얘기인데요. 이렇게 김정은이 신변 이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정찰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의 정찰 활동 지난 2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 이틀 빼고 오늘 다시 또 미국의 정찰 활동이 개시가 됐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자정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대여섯 시간 정찰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항공 추적 전문 매체 이 캐나디안 스카이 와처 여기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찰기는 지상 감시 정찰기인 E8C 이 정찰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 정찰기는 공군 소속 정찰기고 지상 감시 활동을 아주 잘하는 정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고도는 9에서 12km 상공에서 주로 북한군의 해안포, 그 다음에 장사정포 진지, 그 다음에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을 정밀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이 E8C 이 정찰기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글로벌 호크로 바꿨죠. 그래서 이 글로벌 호크는 좁은 지역을 정밀 감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E8C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감시하면서 지휘 통제까지도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한국 군도 이런 E8C 조인트 스타즈라고 하는 첨단 정찰기 도입이 필요할 상황에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 한도는 13,000m, 최대 항속거리는 9시간이고요. 속도는 마하 0.52에서 0.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스타스는 우리 한반도 안보 위기에서 항상 전개되는 그런 첨단 정찰기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미국의 정찰기 추적 활동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모니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도발 징후를,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건강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오늘 출격한 E8C는 제가 앞에서 말씀 그 기능으로 볼 때 북한의 도발 징후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실제로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렇고요. 또 건강하더라도 언제든지 김정은이는 지난 3월서부터 금년도 도발을 다시 전개했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 4월 중부터 도발을 다시 할지도 모르겠다. 제가 1, 2월경에 제가 방송할 때 그렇게 전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도발의 그런 그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선덕 비행장 인근에 북한이 텔, 즉 이동식 발사대를 설치해서 48시간 이내에 도발이 예상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추적해낸 건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E8C 이 정찰기가 이 모니터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덕 비행장 인근에서의 텔 이동 발사대 동향 징후, 발사 준비 징후를 보면 미국 당국에서는 이것이 단거리거나 아니면 중거리, 즉 일본 열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형식 됐든 반드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이 대북 메시지의 수위와 내용, 강도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것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에서 발표했는데요. 참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그런 남북 경협,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신한반도 경제 구상 이 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남북 코로나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한반도 평화 경제를 실현하겠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평화 경제 모델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할 뜻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정은과의 상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평화 경제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 그래서 철도 연결도 하고 DMZ 평화지대화도 추진하고 또 유해 발굴 사업도 하고 이산가족도 한다. 이러한 협력 과제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나섰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아무 신체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기조선상에서 이번 압승을 계기로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2년 후에 오는 선거에 대비해서 지금서부터 남북관계 지금 닫혀져 있던 문을 다시 활짝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뭐 오늘 결국 이 일환에서 이 철도 연결식 동해 북부선 복원 사업을 했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무려 2조 8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네이밍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반도 뉴딜 사업 다 좋은데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되고 또 신년 기자회견 또 오늘 판문점 2주년 기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대북 경력 사업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말 자체를 지금 이렇게 이 하이 프로파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대북 전략이 신중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대북 경협 사업에 올인하는 정부,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도 우려되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다. 자칫하면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탑다운 정상회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미국도 바뀌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베트남 하노이 회담도 결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의 탑다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단순하게 그야말로 김정은이가 거짓으로 이 남북관계를 유도해서 핵미사일 이것을 꼭 폐기할 것 같은 환상을 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 불만과 우려 그리고 실망 이런 것이 지금 깔려 있는데 여전히 개인 신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계속한다. 자, 국제사회는 그러면 한국이 맨 먼저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남 갈등, 한미 갈등까지도 모든 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말하자면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이런 그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남의 눈치 그만 보고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미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을 작동시켜주는 원인 제공을 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순환 구조 차원에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해서 미북관계를 추동한다. 지금 3년 내내 했는데 추동이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환각, 착각, 환상, 그 다음에 희망적 사고를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한미 공조,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공조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여론이 양분돼서 국민을 두동강이로 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